안녕하세요.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참 삶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여행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작가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. 여러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듯이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고 또 그걸로 직장에 들어갔지만 뭔가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. 조금 더 제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들이 남아서 그 아쉬움을 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고, 그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러시아로 떠난 적이 있어요.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해보고 나름대로 활동도 해보고 그런 과정 중에서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이라는 그런 팟캐스트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거든요. 그 활동을 이제 같이 하면서 러시아 여행 작가분을 만나게 됐어요. 근데 그분이 마침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가이드북을 쓰려고 하는데 공저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. 근데 마침 저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여행 작가에 입문하게 되었고요.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조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 책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가이드북 2권을 후딱 쓰게 됐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뜻깊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러시아어 선택은 여행으로 시작되진 않았어요. 맨 처음은 언어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러시아어를 하게 됐어요. 처음에 외고를 들어가게 됐는데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그런 언어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냥 막연하게 러시아어 한번 해보면 멋있을 것 같다. 왠지 암호같이 생기고 그 암호를 내가 해독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었기 때문에 비록 일지망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어를 하게 되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더 자극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? 전혀 모르는 언어를 하면서 좀 즐거움이 생긴 거죠. 하나씩 알아가고 하나씩 외워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남들이 많이 하지 않은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언어를 계속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전공을 또 하다 보니까 이거 언어만 해서 제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그 나라를 가봐야지 이 나라에 대한 좀 깊이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러시아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매력적이고 또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랑 코드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닮아 있는 점도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또 그러면은 이걸 전공만 할 게 아니라 좀 살려서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제 직장도 러시아어로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. 직장에서도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러시아가 좋아서 계속 지금까지 이 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인들이 요즘 러시아를 많이 가고 있죠.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일까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.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을까? 근데 요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죠. 아마 그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타겟이 된 게 러시아인 거죠.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
사실 2014년 1월 1일부로 그 한러 무비자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. 일단 비자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겼고, 또 동시에 러시아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2014년에 러시아 루블이 폭락을 했습니다. 폭락을 하면서 전에 갔을 때보다 비용이 절반 이상 싸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비용도 절감이 됐고 비자도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고, 또 한 가지 블라디보스톡이 터졌습니다. 블라디보스톡이 2012년 이제 에이펙 개최가 아마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2013년, 2014년 TV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발걸음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갈 이유도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무비자로 갈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비행기 편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몇 대씩 뜨는 경우도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겁니다.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늘길이 막히긴 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요.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난 게 2016년에 블라디보스톡 방문했던 사람이 5만 명에 불과했었는데요. 2019년 통계에 따르면은 30만 명 정도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다고 해요. 또 이제 TV 예능이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이런 곳들에서 러시아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블라디뿐만이 아니라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도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.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코스는 물론 지금은 가기 어렵긴 하지만 블라디보스톡을 추천해드리는데요. 러시아 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?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선뜻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, 그렇다면 처음 시작을 블라디보스톡을 해보시라고 저는 보통 많이 권해드려요. 가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고요. 또 한편으로는 거리적인 부담감 있죠. 거리가 멀면은 만약에 먼 곳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면 좀 불안해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곳이 블라디보스톡이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, 보통 그렇게 가시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. 가시는 분들이 블라디보스톡도 가봤으니까 다른 도시도 가볼까? 그러면서 다른 곳들을 이제 좀 찾는데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객들이 요즘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. 블라디보스톡에서 횡단열차를 타고 가까운 하바롭스크나 아니면 시베리아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르쿠츠크나 그런 여행들도 많이 떠나시고요. 어느 정도 러시아 여행 입문 단계를 좀 벗어났다, 이제 입문 단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은 꼭 가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.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톡만 갔다 왔다고 해서 러시아 전부를 본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전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곳이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, 또 제2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. 그곳에 가면은 러시아가 정말 엄청난 대국이고 엄청난 저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추천해드리고요. 아니면 좀 새로운 곳을 원한다라고 하셨을 경우 또 다른 새로운 대도시들이 있어요. 예카테린부르크나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카잔이나 그런, 아니면 시베리아의 한복판에 있는 러시아 제3의 도시라고 불리는 노보시비리스크나 그런 곳들도 방문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러시아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성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러시아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. 관료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서류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.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러시아 입국을 해서 입국 심사를 받거든요. 입국 심사를 받고 여권을 주면
그 심사를 받은 후에 종이가 하나 날라옵니다. 여권과 비슷한 크기의 종인데요. 이게 나중에 출국할 때 거기서 이제 가지고 가는 출국 신고서예요. 이거는 반드시 여권과 같이 보관을 하시고 다니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. 이걸 분실하기라도 했으면은 큰일 납니다. 재발급하기도 좀 복잡하고 페널티를 물 수도 있고 나중에 출국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. 또 한 가지 챙기셔야 할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거주지 등록증이라고요. 러시아어로는 레기스트라치아라고 하는데 이 거주지 등록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서 워킹데이로 7일 이상 있을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. 요즘엔 전자로도 처리가 된다고 해서 종이로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그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거주 이전에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. 그때부터 개국 시절부터 소련 시절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라 여행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. 이것도 이제 출국할 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이거 받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. 이제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에서 요청을 하면, 숙박업소에 요청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발급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사실 그 길이가 무려 9,288km.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